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 투쟁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는 조진래 전 의원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강한 발언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나. 2년 사이에 적폐몰이 수사로 돌아가신 분들 아침 페이스북에다가 쭉 적은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사람 살리자고 수사하는 것인데, 사람 살리자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니 이게 정말 괜찮은 거냐 이래도. 자, 황교안 대표는요, 정부를 향해서 비정한 정권이다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주말 사이에 지금 조진래 전 의원의 안타까운 소식,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지금 시끄러웠죠. 예, 특히 이제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이제 글을 올리면서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그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하다 그러면서 조진래 의원뿐이 아니라 전에 이기수 기무사령관 등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적폐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 그래서 이건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수사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진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때 이제 경남도 정무부지사라면서 네. 지금 경남도의 산하기관에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러면서 그 수사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의 야당에서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김기현 울산시장도 울산시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울산시청 시장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경찰에서 일부러 이제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조진래 전 의원도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때 창원시장에 후보로 되자마자 이제 이런 적폐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야당은 결국은 어떤 검경을 활용해서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역시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에 좀 섭섭함을 토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조진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 상당히 이제 경남도 지사 할 때 부지사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측근으로서 이제 분류가 됐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진래 전 의원이 작년에 사실 이 채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도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네.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정 비용이나 이런 걸 사실 집안에서 많이 이제 하면서 본인이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나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이 뭔가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로 바뀐 이후에 사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의 어떤 역할이나 이게 임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측근들이 계속 이제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들을 당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보수 일각의 적폐 수사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이 조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쟁점화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죠. 네, 많이 유감이다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 보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정쟁으로 삼는 것도 매우 유감이라는데 그 이유는 2018년 1월 달에 경남도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수사 의뢰했던 사람 자체가 한경호 행정부지사인데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행을 한 거거든요. 아하. 같은 어떤 편에서 했던 건데 같은 편에서 한 게 정치 보복이 된다는 건 논리상 맞지 않다라는 게 아하. 여당 측의 입장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민생 투쟁을 마무리한 황교안 대표, 국회로 돌아갈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건부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럼
국회 복귀 의사가 지금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조건부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패스트트랙을 일단 처리하고 네. 사과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패스트트랙 철회를 지금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월 국회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6월 국회는 자동으로 이제 개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추경안이나 이런 것 자체도 지금 다 6월 국회 넘어가는데 지금 상황을 볼 때는 6월 국회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당내 원내대표들이 협상하고 있지만 당내 지금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원내대표란 게 사실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어떤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의총에 가면 의총의 어떤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의총 가보면 다 강경한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장기화되는 국면 아닌가. 왜냐하면 청와대도 지금 단독 회담을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전국을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그렇게 지금 썩 적극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아마 당분간은 전국 경선이 저는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귀면 복귀고 아니면 아니지 조건부 복귀를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회 복귀의 명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장애투쟁의 명분을 원하십니까? 국회 복귀로 민생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외에서 빙빙 돌며 산불도 지진도 경기 침체도 다 외면하고 민생을 파탄 내시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성찰과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누군가가 패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당에서도 뭔가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장 또는 어떤 작은 문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전통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강경으로 나가야 되냐 아니면 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도로 가냐. 지금 보세요. 관공이냐 회군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회군론은 무슨 얘기겠어요? 너무 장애투쟁을 오래 하면 국민들이 질린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 정통적 보수층의 지지층 결집이 됐으니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대안을 제시하고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민심을 잡으려고 하자. 뭐 이런 회골론. 아마 이제 수도권 측 의원들은 아마 저런 생각하는 것 같고요. 강공론은 뭐냐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로 정부 여당을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계속 강성 투쟁으로 나가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좀 확실히 좀 다잡자라는 좀 특혜적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고민인 게 총선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만약에 지금 9월이면 회군론이 힘을 많이 얻을 겁니다. 왜? 국정감사는 야당판입니다. 거기다 네. 총선 바로 직전에 국정감사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12월 예산 전국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에서 지역 예산 하나도 더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에 가까워지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대안 정책을 내놓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라면 회군론이 힘을 얻을 텐데 지금 5월이죠. 6, 7, 8, 3개월 나왔습니다. 아하. 시간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3개월을 9월에 국정감사 있기 전까지 요 3개월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장외에서 보낼 건지 아니면 원 내에서 보낼 건지 여기에 아마 지금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